내가 원하던 거 보여주마. 종수의 손에서 통장이 꺼내진다. 화면에 찍힌 금액, 땡땡원.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내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종수의 차가운 목소리. 돈이 있어야 고개를 숙이는구나.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단층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 안쪽에 박종수의 집이 있습니다. 77세의 종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날 때마다 몸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죠. 무릎을 꿇고 일어서는데 아이고 하는 신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세수를 마친 종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탁해진 눈동자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죠. 부엌으로 향한 종수는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올라오면서 푸웅 소리가 납니다. 이 가스레인지도 벌써 15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수리기사가 몇 번이나 교체를 권했지만 종수에게는 새 제품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혼자 중얼거리며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 한 숟갈을 풀어 넣습니다. 파 한 뿌리도 없는 허전한 된장국이지만 종수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서 파를 사려다가도 1,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면 망설여지거든요. 찬장 한쪽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적막한 아침을 달래주죠. 눈물 젖은 두만강을 건너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라디오 속 현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종수는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쪽, 그리고 어제 남은 밥 한 공기. 이것이 종수의 아침 식사 전부입니다. 밥 한 숟갈 뜨고 국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반복하며 종수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고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댑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이웃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죠. 종수와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동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저 혼자 사는 노인네, 참 불쌍해. 하는 시선이 역력합니다. 종수 씨, 아들은 언제 와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할머니가 멀리서 소리칩니다. 종수는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가끔 와요, 가끔. 바쁜가 봐요. 사실 아들 박성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들러요. 그것도 대부분 볼 일이 있을 때죠. 성훈이 올 때마다 종수는 마음 한편으로 기대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늘 피곤하고 귀찮아 보입니다. 52살이 된 성훈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회사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승진 경쟁도 치열하고 집에서는 아내와 고등학생 딸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지난주 성훈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들죠? 밥은 제대로 드세요? 성훈의 말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챙기는 것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는 투죠. 괜찮다, 걱정 말아라. 아직 팔팔하다. 종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훈의 눈빛에서는 다른 생각이 읽혀집니다. 짜증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죠. 아버지 연금도 없으시고 저축도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혼자 계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성훈의 말에 종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죠.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성훈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혼자 살면서 혹시라도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신다고요? 무슨 돈으로요? 아버지 통장에 뭐가 남아있다고. 성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종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점심때가 되면 종수는 다시 된장국을 끓입니다. 아침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식사죠. 가끔 이웃집에서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미안해서 사양할 때가 많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갑니다. 걸음이 느려서 예전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걷지만 그래도 바깥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저녁이 되면 종수는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 연금 개혁 이야기들이 나오죠.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멘트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종수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종수가 그저 가난한 독거노인일 뿐입니다.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고 변변한 재산도 없는 불쌍한 노인네 말이죠. 슈퍼 아저씨도 가끔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죠?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종수는 그럭저럭 지내요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밤 10시가 넘으면 종수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장 뒤쪽에 오래된 금고가 하나 놓여 있어요. 누가 보면 그냥 낡은 철제 상자 같아 보이는 것이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녹슨 이 금고는 종수가 30년 전에 산 것입니다. 종수는 매일 밤 이 금고 앞에 앉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죠.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 성훈도 모르고 이웃들도 모르죠. 오직 종수만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 때문에 종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수는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온다고 하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먼지 쌓인 찬장을 닦고 방바닥도 걸레질을 했죠. 77세 몸이라 금세 숨이 차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성훈이가 온다니까 뭔가 준비라도 해야지.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딱히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끓인 된장국이 전부죠. 동네 마트에 가서 고기라도 사올까 생각해봤지만 지갑 속 10,000원짜리 2장을 보니 망설여집니다. 괜찮겠지, 뭐. 집에 온 게 어디야. 오후 4시쯤 성훈이 아내 미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인 딸 수진이는 학원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성훈은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봅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하고 바닥 리놀륨도 여기저기 뜯어진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살기 힘들어 보이네요. 미영도 코를 찌푸리며 덧붙입니다. 곰팡이 냄새도 나고. 아버님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종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준비합니다. 보리차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성껏 끓인 것이죠. 성훈과 미영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석 지나고 나서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아버지 혼자 계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낡았어요.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올 거고. 미영이 거들어 말합니다. 요즘 요양원들 시설 좋아졌어요. 같이 사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간호사들도 상주하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종수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추석이라고 와서는 요양원 이야기부터 꺼내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직 내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잖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잘 사신다고요? 아버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데요? 성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대출금 연체됐다고. 아버지가 언제 돈을 빌렸어요? 종수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몇 달 전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소액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아버지께서 몸 급한 일이 있으세요? 성운이 소리를 지르자 미영도 맞장구 칩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아버님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빚까지 생기면 저희도 감당이 안 돼요. 우리도 수진이 대학 준비하느라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성운이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추석이니까 아버지와 한잔하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죠.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뭔 재산이라도 숨겨놓은 거 있어요? 소주 한 잔을 마신 성운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없다. 뭘 숨겨놓겠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요?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고 이제 빚까지 있는데. 종수는 답답한 마음에 술잔을 비웁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알아서 하신 게 이 모양이잖아요. 성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옆에서 미영도 거들어 말합니다. 아버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러게요. 지난번에도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술이 더 들어가자 성운은 평소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여기서 혼자 계시면 저희도 불안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계속 저희가 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의 말에 종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달라고 안 하셨어도 결국 저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빚 갚는 것도 결국 저희 몫이 되는 거고. 성운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뭔가 숨겨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확실히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뭐라도? 미영의 추궁에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했잖아. 그럼 결정하세요. 요양원 들어가실 거냐, 아니면 저희 집으로 오실 거냐? 성운의 말에 미영이 깜짝 놀라며 남편을 쳐다봅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자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요양원이 나을 것 같은데요. 미영이 재빨리 대답합니다. 저희 집은 좁기도 하고 수진이도 있고 해서. 종수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추석에 오지 말라고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돌아가셔야 집도 팔고 내 빚도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성운의 말에 종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성운아. 뭐요? 현실이 그런데 어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미영도 차갑게 맞장구 칩니다. 아버님,
더 이상은 저희가 책임 못 집니다. 저희도 살아야죠. 종수는 차가운 가족의 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떨굽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지만 꾹 참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뒤 종수는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과의 갈등 이후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상하네.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종수는 며칠 더 참다가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심장에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심장에 이상이라고요? 네, 심전도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심장병 앓으신 분 계세요?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의사는 종수에게 대학병원 소개서를 써주며 당부했습니다. 빨리 검사 받아보세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나온 종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니 갑자기 죽음이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가슴을 만지작거리며 걱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나 보네. 그날 저녁 종수는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훈아, 아버지야. 네, 뭐 일 있으세요? 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추석날의 일 때문에 사이가 더 틀어진 상태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심각한 건데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 그럼 받아보세요. 검사비는 의료보험 되는 거죠? 성훈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비용인 것 같았습니다. 종수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응, 알겠다. 그리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요양원 문의해 볼게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전화를 끊은 후 종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병을 오히려 요양원으로 보낼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서글펐어요.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받고 나니 하루가 다 지났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종수는 병원 로비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소아과로 향하는 모습, 중년 여성이 환자복을 입은 남편을 부축하며 걷는 모습,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손자가 밀어주는 모습, 모두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들이었어요. 나는 혼자구나. 종수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걱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관상동맥에 협착이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심근경색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스트레스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혈압도 높은 편이고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종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이 소식은 금세 성훈에게 전해졌습니다. 성훈은 병원까지 찾아와서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괜찮을까요? 가족들이 자주 확인해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심장병이면 언제 갑자기 갈지 모르겠네. 그럼 상속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성우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괜찮다고 의사도 그랬잖아.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요양원에서라도 계시면 간호사들이 상주하니까 안전할 텐데. 종수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요양원 이야기로 돌아가는군요.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고 몸도 움직이는데 왜 그런 곳에 가야 해? 정신 멀쩡하다고 하시지만 아버지도 이제 77이에요. 치매라도 오면 어떡해요? 성운의 말에 종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치매 기미도 없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다니요. 집에 돌아온 성우는 아내 미영에게 아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장병이라고? 그럼 언제? 의사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나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럼 상속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의 말에 성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한테 뭔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어.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것도 없으면 어떡해. 성우는 집안을 뒤져봤지만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커녕 오히려 대출 서류만 발견했습니다. 은행 연체 통지서, 카드 대금 청구서까지 나오니 더욱 답답해졌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사는 거야? 성우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다면 나중에 장례비까지 자신이 다 부담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빚까지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며칠 뒤 성우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재산 문제를 캐물어 볼 작정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럼 이 빚들은 뭐예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성운이 서류들을 내밀자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사생활까지 뒤져봤다는 게 화가 났거든요. 내가 왜 내 서류를 뒤졌다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걸 정리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결국 제가 정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운의 말에 종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벌써부터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니요. 성운과의 갈등이 깊어진 지 며칠 후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심장약을 먹고 나서야 조금 나아졌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던 종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보이는 얼굴,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나 보네.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된장국을 끓이고 보리차를 우려내죠.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목포의 눈물, 300년 원한이 서린 곳에. 노래를 따라 부르며 아침을 준비하던 종수는 문득 서랍 속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30년째 간직해온 그 수첩 말이죠.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담긴 수첩입니다. 식사를 마친 종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들 사이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은행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그 옆에는 계좌번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계좌번호와는 좀 다른 형식이었습니다. 종수는 수첩을 천천히 넘겨가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종수 혼자뿐이었어요.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었거든요.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 한숨을 쉬며 수첩을 덮으려던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이 온 것 같았어요. 종수는 재빨리 수첩을 서랍에 넣으려 했지만 성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만 수첩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성훈이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보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수첩이었거든요. 아, 그냥 옛날 일기장이야. 종수가 황급히 수첩을 주우려 했지만 성훈이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성훈이 수첩을 펼치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적힌 은행 이름들과 숫자들을 보고 흥미를 느낀 거죠. 이거 계좌번호 같은데요? 그냥 옛날 메모야. 별거 아니야. 종수가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성우는 뒤로 물러서며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은행 이름도 적혀 있고 숫자들도 이상하게 많은데?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냥 내놔. 종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어조였어요. 성우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요? 혹시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옛날 기록이야. 옛날 기록이라고 하시지만 이 숫자들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성우는 수첩을 들고 한 발짝 더 물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설마 정말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했잖아. 종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수첩을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정말 별거 아니라면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내가 볼 필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버지. 성훈이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종수는 뒤로 휘청거리며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종수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밀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내가 감히 아버지를 밀었다고요? 그냥 좀 물러서시라고 한 거예요. 성훈도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거짓말만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면 이 수첩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못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알 필요 없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결국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인데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성훈의 말에 종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버지 나이도 많고 심장도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종수가 일어서서 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여전히 수첩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숫자들이 뭔지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거야. 정말 끝까지 안 말씀하실 거예요? 성훈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평소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달 생활비 걱정하면서 아버지 뒷바라지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누가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어? 안 해달라고 하셨어도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숨기고 계시면서 없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성훈이 수첩을 흔들어 보이며 계속 따졌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니라면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다고 인정하시든지.
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너무 건방져 보였거든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죠. 아들이면 아버지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성우는 수첩을 꽉 쥐고 있었고 종수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이 수첩에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럼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알아보겠어요. 성운의 말에 종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너 감히. 네, 직접 알아보겠어요. 이 은행들의 아버지 명의로 뭔가 있는지. 결국 부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버렸습니다. 성운과의 격한 다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종수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한 증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았죠.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계속 났어요. 새벽 4시쯤 되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종수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그만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신히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119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신고를 받은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종수를 들것에 옮기며 빠르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점점 심해졌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운의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 종수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종수는 즉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았어요. 1시간 뒤 성운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놀라서 온 거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성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응급실 온 게 다행입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상속 절차를 서둘러야겠다. 종수는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성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성운이 의사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심근경색 직전까지 갔었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요? 성운의 질문에 의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다만 관리를 잘하시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성운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이나 더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성운은 아버지의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지갑 속에서 병원 카드며 신분증을 확인하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은행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첩과 관련된 건가?
성우는 이 기회에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복사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은행들을 돌아다녔어요. 첫 번째 은행에서는 별다른 계좌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세 번째 은행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당 명의로 계좌가 있기는 합니다. 정말요? 그럼 잔액은? 죄송하지만 본인이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숨겨둔 계좌가 있었던 거죠. 병원으로 돌아온 성우는 아버지가 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기분 좀 어때요? 좀 나아졌어. 종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병원 생활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은행에 다녀왔는데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종수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뭐하러 은행에 갔어? 수첩에 있던 은행들 말이에요. 정말 계좌가 있더라고요. 내가 뭔 권리로. 종수가 일어나려 하자 성훈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도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 내가 뭘 확인해? 아버지가 계속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없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성훈의 말에 종수는 화가 났지만 몸이 아파서 크게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알아냈어? 계좌는 있던데요. 하지만 잔액은 못 알아봤어요. 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는군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우는 아버지에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다고요?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성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가시면 제가 모든 걸 정리해야 하잖아요. 장례비며 빚이며 다 제 몫이 되는 거고. 종수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벌써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니요. 넌 정말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나 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넌 불효자야. 종수의 말에 성훈도 화가 났습니다. 불효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누가 아버지 뒷바라지 했는데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 안 해달라고 하셨어도 자식된 도리로 한 거잖아요.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숨기시면서 없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제 생활이 있거든요. 침대 옆에서 성훈은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시면 내가 다 정리할 수 있겠지. 이 말이 종수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삶이 절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요. 성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답답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종수는 혼자 깨어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 병실은 고요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아프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종수는 지난 77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성훈이 어릴 때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하나 기억이 났어요. 밤늦게 일하고 와서도 아들 숙제를 봐주던 일, 아들 학비 마련하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던 일들 말이죠.
하지만 지금 아들은 자신의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이나 따지고 장례비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까요. 참 서글프네. 창밖으로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내린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종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침 8시쯤 성훈이 나타났습니다. 출근 전에 잠깐 들른 것 같았어요. 손에는 죽 하나와 바나나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종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더 이상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죽 사왔어요. 드세요. 성훈이 죽을 내밀었지만 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 안 고프다. 그래도 뭔가는 드셔야죠. 약도 먹어야 하고. 성훈의 말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제 이야기 말인데.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첩 이야기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라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이야기야? 종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몸이 이런 상태이시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모든 걸 처리해야 하잖아요. 성훈의 말에 종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좋다. 내가 그렇게 궁금하다면. 종수가 갑자기 말을 바꾸자 성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퇴원하고 집에 가서 말해줄게. 여기서는 안 돼. 성훈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마음을 연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빨리 퇴원하세요. 성훈이 떠나고 나서 종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공개할 때가 온 걸까요? 저놈에게 마지막 교훈을 줘야겠어.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진정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돈만 생각하는 아들에게 인생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종수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종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종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비밀을 간직해온 이 금고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저녁 무렵 성훈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미영도 함께 왔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괜찮다. 그럼, 약속하신 이야기.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도 옆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앉아라. 종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자 성훈과 미영이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것 보여주겠다. 종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성훈과 미영이 따라왔어요. 아버지, 정말요? 응. 내가 원하던 걸 보여줄게. 종수는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성훈과 미영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금고 안에서 종수가 꺼낸 것은 낡은 통장 몇 개와 종이 뭉치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성훈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찾던 그것들이야. 종수가 통장들을 펼쳐 보이자 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아니다.
종수가 다시 금고 안을 뒤지더니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와 계좌 현황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적힌 장부였어요. 이것도 있어. 장부요? 이게 뭔데요?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비밀이야. 종수의 말에 성우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아버지, 이게 대체 뭔가요? 직접 봐라. 성운이 장부를 펼쳐보자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계좌의 잔액 내역과 투자 기록들이 정성스럽게 손으로 적혀 있었어요. 30년간 빠짐없이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답이야. 종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걸 잃겠지. 종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때가 왔다고 말이죠. 성운이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성운이 물어봤습니다. 장부에는 여러 은행의 계좌 잔액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는데 그 총액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KB은행 12억, 신한은행 18억, 우리은행 23억. 성운이 중얼거리며 계산하자 옆에서 미영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얼마예요? 지금까지 계산한 것만 80이요? 성운의 말에 미영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거든요. 아버지,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종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궁금해했잖아. 이제 알겠냐? 성우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총합계가 적혀 있었어요. 총 잔액 82억 3천만 원.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미영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종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부자라고? 종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한테 상속되는 거 아닌가요? 성운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법적으로는 내 것이 맞다. 그럼. 하지만 기억해라. 돈은 내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아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가르침이다. 가르침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성운이 어리둥절해하자 종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 아버지,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지? 빨리 죽기를 바랐지? 종수의 말에 성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걱정이 되어서. 걱정? 무슨 걱정? 장례비 걱정? 빚 걱정?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82억이라는 거대한 금액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효를 했습니다. 미영도 옆에서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종수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아버지, 내가 나를 가난한 노인네로만 봤을 때는 언제였고,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냐? 종수의 말에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뀐 거니까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성훈이 머리를 바닥에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고개 숙일 줄 알았다. 종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거구나. 돈 앞에서는 다 무릎 꿇는 거야.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요양원 이야기도 다시는 안 할게요. 매일 안부도 여쭐게요. 용돈도 드릴게요. 미영도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그럴까? 종수가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냐? 의사 선생님도 관리만 잘하면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은 언제 내 것이 되겠냐? 종수의 질문에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내 죽음이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이 돈 없어도 나를 잘 모실 수 있겠냐? 종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해봐. 내가 이 돈을 다 기부해버린다고 해도 나를 효도할 수 있겠냐? 그건 성훈이 머뭇거리자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효도하겠어요. 효도라고? 82억 때문에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냐? 종수의 말에 성우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우는 것도 돈 때문이지 진짜 뉘우쳐서가 아니잖아. 아니에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종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대한 방식이 내 진심이야. 아버지, 그리고 기억해라. 이 돈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종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어도 이 돈을 찾으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비밀번호들이 모두 다르고 계좌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종수가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 한 푼도 못 찾을 거야. 성훈과 미영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모았는지 내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다.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알지 못하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말이야.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사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이후 성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 82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매일같이 종수를 찾아뵈었어요. 하지만 종수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성훈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들을 내놓았지만 종수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그냥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걱정? 돈 때문에 걱정되는 거 아니야? 종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종수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아무리 잘해도 돈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진심이라고? 내가 이 돈을 다 기부한다고 해도 똑같이 대할 수 있겠냐? 종수의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종수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심장약을 먹어도 가슴 통증이 자주 왔고 걸음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시죠. 괜찮다. 괜찮다고 하시지만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성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종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종수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119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종수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성훈에게 연락이 갔어요. 아버지, 성훈이 응급실로 뛰어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형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이요?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를 고려하면 50% 정도입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성훈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미영도 와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괜찮으실까? 모르겠어. 의사가 50%라고 했잖아. 그럼 혹시 아버님이 그러시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영의 말에 성훈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야? 하지만 속으로는 성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말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종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되찾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아버지, 성훈이 반가워하며 다가갔지만 종수는 힘없이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종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종수는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그 돈 정말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정말이냐? 종수가 약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기부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종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심을 보인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종수는 퇴원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괜찮겠냐? 당연하죠. 아버지니까요. 성훈의 집에서 지내게 된 종수는 손자 수진이와도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그 돈은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긴 이야기란다. 종수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던 일 성훈이가 어릴 때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투자를 계속했던 일들을 말이죠. 왜 아빠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돈만 보고 나를 대할까봐 걱정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거예요? 응. 내 아버지가 진짜 뉘우치는 것 같아서.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종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들듯이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는 과거 아버지를 무시하던 이웃들까지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죠.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가 잘못 봤네. 가난하게 사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다니. 장례를 치른 후 성우는 아버지의 유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여보, 이제 그 돈 찾을 수 있는 거야? 미영이 물어봤지만 성우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부는 기부하자. 기부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 그리고 성우는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렇게 사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성우는 계좌의 절반을 지역복지관과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진이의 교육비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 성우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돈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종수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